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실적 우려 완화가 됐고 또 외환시장이 좀 완만해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15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 수 1000개, 제가 상승 종목 수 1000개 넘어가야 제대로 된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딱 1000개 채웠어요. 어쨌든 15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 수 1000개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3주 만에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자동차주 올라갔고, 제약주, 방산, 화장품, 최근에 강했던 종목과 낙폭주 중에 일부가 올라서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뭐 해외 증시가 괜찮았잖아요. 예,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건 그동안에 러셀 2000 올라가는 건 거의 뭐 한 2주 동안 일상이 됐었는데, 나스닥이 어쨌든 1%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동안 메가세븐 팔고 러셀 2000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완화될 수 있었던 건 6월에 이제 금리 물가 지표를 보니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유력하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그 메가세븐 기업보다 러셀 2000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메가캡 종목은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서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 뭐 이자 소득이 뭐 엄청나게 클 리는 없지만 어쨌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고금리 상황에선 유리한 이유가 되죠.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 인하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돈 많이 빌려 써야 되는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메가캡으로 넘어간 건데, 근데 어쨌든 금리는 인하를 할 거고,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최근에 혹시 경기 침체 때문일까?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일까라고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서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 경기가 괜찮아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메가세븐 기업들의 실적 환경은 계속 좋아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 정도 빠지면 다시 매수세가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제 메가세븐 종목군들이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싹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알파벳도 약하고 테슬라도 그때 못 올랐지만 어쨌든 메타도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메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고 하면서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빠진 거랑 우리 시장이랑 또 이거 반등한 거랑 우리 시장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7월 10일 이후에 러셀 2000하고 메가세븐 종목들하고 수익률 차이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7월 10일 이후에 이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는 1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메가세븐 종목은 미국의 이제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이 종목들은 거의 1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는 저 때부터 매도가 시작이 됐고, 현물 쪽에서도 이틀 있다가, 근데 우리하고 거래일 시차로 찌면 하루 거래일 있다가 이제 매도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세븐을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매도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으니까 저런 연결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미증시에서 나스닥 100이 올라가고 메가세븐의 어떤 매도세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어떤 조정 사이클, 관련된 종목의 조정 사이클이 바닥을 쳤나 보다라고 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은 이게 워낙 그 챗 GPT로 비롯된 이번 AI 관련된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 이제 넷스케이프,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기간을 감안해 보면 지금 1년 정도 조금 더 올라간 거 가지고는 좀 짧은 것 같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번 조정은 일시적이야. 이렇게 봤고, 이번 조정 일시적인 거에 일단 단기 조정 사이클은 지난주로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단기로는.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막 올라가던 엔달러 환율이 일단 내려가던 게 주춤을 했고, 이번 주 일부에서는 엔달러 환율 150엔대 초반에서는 아마 이제 튕겨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엔달러 환율하고 또 우리 증시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엔화 숏, 그러니까 이제 엔화 환율이 그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 보이는 거죠. 그런 쪽에 베팅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의 매수, 이 베팅하고 한쪽 방향으로 갔었는데, 엔달러 환율이 빠지면서 이 이제 포지션 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메가세븐을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다. 일본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이제 메가세븐에 집중이 됐고, 그 매도가 이제
나가면서 했는데 이제 엔달러 환율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관련된 매도도 거의 피크를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고로 한국 또는 대만 증시에서 매도하던 자금도 거의 매도하던 세력들도 거의 일단락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안도감, 다음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빠졌다라는 점들, 다음에 주말에 미증시에서 메가세븐 종목군들의 어떤 하락세 진정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일단은 좀 반등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뭐 보내드린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올해 들어서 하락 사이클은 한 10%, 12%요 사이에서 하락 사이클이 끝났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로 마이너스 9.6%니까 빠져와야 2%. 그러니까 이 즈음이면 뭐 반등 쳤을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뭐 더 빠져봐야 2%는 일단 여기서 매수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베팅도 시장에서는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많이 빠졌던 3인방 주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였죠. 근데 이제 오늘 자동차주가 크게 올랐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어쨌든. 그리고 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AAM, 이게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섬이 18,00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는 다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다리를 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길을 연결을 해서 이제 나르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또 개척을 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시장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또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핑계로 됐고, 승승장구하는 종목은 방산주, 그리고 이제 제약주는 여전히 강한 종목,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가 오늘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자리,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일단 튕겨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난주 121선에서 이제 꼬리를 달았고 오늘 상승했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저 꼬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20만 원 이상 회복을 하면 이번 조정 사이클은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4,500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어쨌든 개인이 양시장 6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외국인들 매수한 걸 보니까 하이닉스, 순매수 1위 종목에 하이닉스가 들어온 건 되게 오래간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금융주, 다음에 자동차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전차 군단이 한동안 매도 쪽에 있다가 이제 매수로 바뀌었고, 대신 이제 조선주를 파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주, 다음에 방산주, 자동차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매도 쪽은 이제 반도체는 아직은 팔긴 했는데, 다음에 이제 매도 규모가 두 개 합쳐가지고 800억이라서 뭐 이렇게 현저하게 많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규모 면에서 뭐 매수 매도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긴 그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좀 고르게 샀어요, 업종은. 그러니까 업종도 그렇고, 뭐 종목들도 뭐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제 골라서 좀 담는 게임주까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게임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종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약간 피팅주,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매수하는 흐름에서 약간 이제 매도 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오늘 미국에서 메가캡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캡 중에서 한 5개 정도 플러스가 나면 우리 증시는 더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FOMC 앞두고 금리와 환율, 금리는 완만하게 내려가 주는 게 좋고, 환율은 이제 지금 엔화 환율 되게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여기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이제 환율 하락하는 게 엔달러 환율이 좀 완만해지는지. 그 다음에 주요 수출주들이 일단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들이 지수를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상승 종목 수가 이틀 연속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는 천 종목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이번 주에 4일 남았는데 그 중에 적어도 3일 정도는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기다리고 있던 대기 매수에까지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건 우리 증시가 유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요 어떤 주식들, 아시아의 어떤 주요 기술주들 보면 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이에요. 고점 대비 20% 정도, 장중 저점까지 따지면 저보다 더 빠졌는데,
어쨌든 저 정도로 되게 많이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간 뭐 올라간 것도 적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근데 낙폭은 또 제일 많아요. 올라간 폭은 한 3위 정도 되는데 낙폭은 1등이었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인데 뭐 낙폭은 하이닉스만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좀 매도가 유난히 집중됐던 건 좀 흔들면 많이 흔들리는 그런 구도가 됐고 그런 이면에는 이제 선물 시장의 어떤 매도 위의 어떤 흐름도 연동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의 연속성,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선물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선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의 대형주의 반등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리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